무력 행위를 그만하고 네. 대화의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제 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 지금 긴장 국면에서 내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럼 긴장을 더 강화시키고 네. 거기에 더 도발을 많이 시키는 것이지 네. 도발을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하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전면전으로 있는데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게 지금 네. 전쟁을 하자는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선제 타격 이후로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최 대변인님.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나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우리가 승기를 잡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조금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빠졌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오지 않고 안철수 후보로 갔기 때문에 또 저기에 단일화라는 변수가 있어서 네. 아직까지 조금 안심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과거에는 우리가 그 지지율이 진다고 나왔는데 네. 지금 그래도 이기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정책 홍보를 좀 더 잘하고 정책 선거를 하는 것이 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ARS RDD 일부 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나왔지만은 큰 흐름은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좀 많이 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2, 3주 전에는 이제 거의 격차를 따로잡고 이긴다고 이렇게 나와서 네. 흐름, 추세는 우리가 이제 이기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게 된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로 오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다든지 안철수 후보로 간다든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끌어올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중도층의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일을 잘한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올도록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낙관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냉정과 열정을 다해서 네.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일단 멸공에 이어서 선제 타격론으로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에 지금 먹구름을 지금 짙게 하는 바로 윤석열 후보의 행태. 평화 전문가이신 우리 최지은 대변인 보시기에 참 한심할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마 그 멸공에 이어서 이런 식으로 선제 타격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색깔론을 이용해서 선거를 하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고. 저기 이제 전통적 지지층인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겠죠. 예, 지금 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지층 결집을 하려고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선제 타격을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데 이거는 그냥 윤석열 후보가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네. 아무리 보수층 결집이라도 뭐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북한이 잘못을 한 것이고 네. 그것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야말로 이제 무력 행위를 그만하고 네. 대화의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제 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 지금 긴장 국면에서 내가 선제 타격을 하겠다 그럼 긴장을 더 강화시키고 네. 거기에 더 도발을 많이 시키는 것이지 도발을 없애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선제 타격을 하면 한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의 타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도 전면전으로 있는데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지금 네. 전쟁을 하자는 대한민국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선제 타격 이후로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뭐 어느 야당의 후보도 뭐 선제 타격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데 이분이 정말 잘 몰라서 이렇게 하나 아니면은 뭐 아마 선거 전략적으로 조금 더 뭐 색깔론을 논하고 싶었겠지만 이번엔 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저 한 얘기를 그냥 뭐 그대로 뭐 복창을 한 것이겠죠. 무슨 철학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이. 네, 아니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약에 뭐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네. 이제 뭐 미사일을 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 공격을 하자 이런 건데 이게 유엔 헌장을 또 위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 디펜스 체제 같은 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이미 방어하고 감지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무시하고 선제 타격을 한다는 것이 과연 뭐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안보의 전략과 맞지도 않고 네.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긴장 국면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위험을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걱정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반도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지도자다. 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요. 참 이게 무면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음주운전자였어요. 무면허에 더해서 음주운전까지 지금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예.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비전 555를 발표했습니다.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저쪽에서 워낙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과 캠페인을 벌이느라고 다소 좀 주목도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참 선거판에서 이렇게 자극적인 불량식품만 인정받고 주목받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어제 그 공약 경제 전문가로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5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소득 5만 달러, 그 다음에 종합국력 세계 5위, 그리고 주가지수 5천, 네. 이제 코스피 5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야심찬 목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굉장히 잘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국세 종합국력 5위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뭐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커다란 이제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디지털화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거대한 흐름 이 변화 속에서 이것을 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은 뭐 종합국력이 5위도 될 수 있고 네. 선제 공격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종합국력이 50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앞으로는 일을 잘할 앞으로 대한민국을 좀 잘 이끌 그런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신 것 같고 네. 사실 이런 커다란 비전은 저희가 디지털 대전환을 포함해서 많은 걸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무슨 김건희 씨의 무슨 일 이렇게 해서 계속 정책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에 대해서 토의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거는 경선 때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본선 때 와가지고 낸 그 큰 비전들은 대부분 얘기가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인기를 끄는 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좀 생활 밀착형으로 소소한 그런 공약들을 지금 40개 이상 냈는데 네. 뭐 거기에는 이제 반응들이 되게 좋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렇지. 예.
네, 뭐 오토바이 번호판을 뒤가 아니고 앞에 놨는다든지 굉장히 사소한 건데 생각해 보면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이거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커다란 디지털 대전환 이런 거에서는 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제노믹스라고 이재명 이코노믹스를 합쳐서 이제노믹스 신경제 그래서 555를 발표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겠다 그 청사진을 어느 정도 내놓으셨고 네. 앞으로 그 시리즈로 그 로드맵이 계속 나올 예정인데요. 네. 이미 어저께 그 신경제 발표 이후에 박영선 장관이 하는 그 디지털위원회에서도 그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내어놓으셨고 또 이번 주에는 산업통상 공약이 또 발표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5 비전을 채워나갈 로드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큰 비전, 국민소득 5만 불, 그다음에 종합국력 5위, 주가지수 5천 이거는 굉장히 야심찬 목표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도자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하려면은 이제 과학기술, 산업 뭐 이런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제조업을 디지털화하고 기술을 이용하고 또 이제 주력 산업에 대한 그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부터 한 2월까지 계속 막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국민들에게 좀 잘 설명하는 그런 홍보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공약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아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반드시 실현할 공약들 95% 이상 실현될 공약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목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TV 토론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의 그 변수가 될 텐데 물론 이제 40대 40 지금 각 진영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사실은 엄청난 판세 변화를 부르진 않지만 적어도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는 이런 중도층들의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는 TV 토론이 또 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질까요? 이 TV 토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TV 토론 하자 그랬더니 저쪽에서 처음에는 막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윤 후보는 이제 TV 토론 자신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대장동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대장동에 한해서. 예. 네. TV 토론을 하려면 뭘 다 하지. 뭐 대장동만 하고 딴 건 안 하고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렇죠. 뭐든지 다 해야 되지만 여하튼 이제 저희는 TV 토론 무조건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가짜 나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막말을 하더니 결국은 TV 토론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밝혔는데 막상 어저께 우리가 이제 실무회의를 하는데 그 TV 토론에서 그때 이제 KBS인가 거기서 방송에서 선거방송기획단과 같이 TV 토론을 하기로 해서 그 실무자들의 만난 곳에는 국민의힘 측은 실무회의 안 왔습니다. 어저께. 그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 방송사 그런 데서 날짜를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모르고 못 왔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네. 분명히 그 공문에는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고. 네. 그런 공문까지 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 것 같고. 그걸 몰랐을 리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TV 토론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고. 네. 윤석열 후보는 겉으로는 처음에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대장동만 하면 하겠다 그러더니 지금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그 토론하기 위한 그 회의에는 안 오고 그러니까 그 입장이 뭔지를 잘 몰라서 제가 TV 토론이 언제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네. 언론하고의 접촉을 그렇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TV 토론도 싫어하겠죠. 생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보여지는 건데 그래서 기피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토론을 회피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토론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 거부감 그리고 염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법정 토론 3번 정도에 국한하는. 그래서 그 뭐 쟁점과 관련해서 그 1대1로 맞붙어서 정면으로 그 이슈에 대해서 토의하는 형식이 아니라 뭐 이게 왜 있잖아요. 복싱도 하다 보면은 더 맞기 싫어가지고 상대를 끌어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토론을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애를 쓸 것이 분명한데 이미 국민들이 그 속내를 다 알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아마 수렁이 빠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잃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토론을 갖고 그 압박을 해야 될 것이고요. 하다못해 입법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법정 토론을 3번이 아니라 한 6번으로 늘리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3프로 TV만 나가도 그렇게 대조가 되는데 같이 이제 그 다른 프로를 각각 진행을 해도 그렇게 대조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정책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는 앞으로 5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대한 정말 많은 의사결정을 맡기는 건데 위임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거를 국민들이 볼 권리가 있죠.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TV 토론 3번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요.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나와서 뭐 저 윤석열 씨가 뭐 발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열린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나은 어떤 정책 비전이 있다? 그동안은 숨겨왔었고 그런 게 있다면은 진짜 열린 마음으로 찍어줘야 되나?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드러내야 뭘 뭐 지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네. 참. 그렇습니다. 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그 허위 경력과 관련한 그런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김건희 씨는 이거는 영부인 노릇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늘려가지고 폴리텍대에 턱걸이 임용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폴리텍대는 분명히 그 공개 채용 방식으로 했을 것이고, 근데 이건 허위 경력서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폴리텍대를 기만한 것인데, 그래놓고 턱걸이 임용을 했단 말이죠. 떨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이러면?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도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은 그 다른 학교의 겸임 강사인가 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의 폴리텍 대학에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로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경력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디서 일했다라고 거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렇게 일자를 썼는데 문제는 그런 법인 같은 게 세워지기도 전부터 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좀 짜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때가 어떻게 했던 간에 이런 과거의 이런 허위 사실이나 허위 경력을 본인이 다른 사람 수사할 때는 범죄시하고 굉장히 무섭게 하다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는 이렇게 봐주는 것이 무슨 공정이냐. 공정을 말하면서 그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후보의 그 출마에 대한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뭐 저희가 계속해서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슈가 이슈를 덮었어요. 그야말로. 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정도의 허위 경력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좀 많이 들은 얘기 같은데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뭐 비리가 얽힌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좀 강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지은 대변인 더욱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